아버지는 늘 진우가 잠든 사이 집을 나섰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해가 뜨기 전의 시간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은 낮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들, 짧은 손짓, 젖은 바닥. 아버지는 그 속에서 늘 하던 자리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생선 트럭 옆에 서서 그는 트럭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얼음이 남아있는지, 물은 잘 빠지는지, 누가 보라고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늘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침이 조금 밝아질 즈음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소리가 꺼지고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진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방문 너머로 들린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응. 일어났냐? 진우가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는 걷혀 있었고 손등은 차가운 물에 닿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같이 먹어요. 그래. 밥 하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진우는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친구는 진우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오빠, 늦었어. 미안. 아버지 심부름 좀 하고 나왔어.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2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마실래? 오빠가 골라줘. 오빠가 마시는 거 나도 마실래. 진우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카페는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요즘 아버지는 건강하시지? 응. 여전히 새벽 일 나가시고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말려도 안 들으셔. 일이 몸에 배신 것 같아. 여자친구는 진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든든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오빠,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있잖아. 응. 그거 보고 싶다고 했지. 같이 볼래? 예매 내가 할게. 좋아. 나도 보고 싶었어.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꺼내 예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할까? 그럼 영화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잖아. 그래. 좋지. 그렇게 다음 주 약속까지 정해졌습니다. 소소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응? 우리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지 않아? 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심이야? 응, 나 진심이야. 그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오빠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나도 그래. 진우는 여자친구를 안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순간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운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디 살까? 어디가 좋아? 응, 회사 가기 편한 곳이 좋긴 한데. 아버지 가까운 곳도 좋고.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볼까? 그럼 아버지도 자주 볼 수 있고. 그것도 좋겠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되잖아. 여자친구의 말에 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주는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몇 명? 둘. 아니면 셋도 괜찮고. 셋은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사람은 웃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는 오후였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여기. 영화관 입구에서 손을 흔드는 여자친구를 보며 진우는 빨리 걸어갔습니다. 안 기다렸지? 응. 나도 방금 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팝콘과 콜라를 사서 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팝콘 먹을래? 응. 같이 먹자. 영화가 시작되고 어두워진 상영관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 응.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저녁 뭐 먹을까? 응. 파스타? 좋아. 저번에 갔던 데로 갈까? 응. 거기 맛있었잖아.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해? 진짜. 응.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오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좋아하실 거야. 걱정 마. 나 떨려. 아버님 뵙는 거.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솔직히 나도 떨려. 너희 부모님 처음 뵙는 거잖아.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키운 아들이 오빠니까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진우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주는 여자친구의 마음이. 두 사람은 파스타를 먹으며 상견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무엇을 입을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 집에서 가장 긴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찬을 진우 쪽으로 밀어두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회의 좀 많았고요. 힘들지는 않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더 떠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는 TV 앞에서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차 마실래? 네. 제가 탈게요. 아니다. 내가 탈게 앉아 있어라. 아버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곧 둥글레차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라.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건데.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쉼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진우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 나가요. 어디를? 그냥 바람이나 쐬러요. 아버지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강변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강물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여기 좋네. 그죠? 저도 오랜만에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일요일에 늙은이랑 이런 데 오지 말고 여자친구 만나야지. 아버지도 쉬셔야죠. 여자친구는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근데 사실 요즘 결혼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오, 그래. 좋은 일이네. 네.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봐야 되겠네. 상견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내가 왜 안 괜찮겠냐? 아버지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그런 건 미리 얘기하는 게 맞지. 근데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알았다. 걱정 마라.
두 사람은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습니다. 진우야, 상견례가 언제라고 했지?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래. 시간은? 낮 12시예요. 아버지 일 괜찮으시죠? 그럼 시간 맞춰서 갈게. 진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옷 괜찮으세요? 새로 사드릴까요? 아니다. 있는 걸로 입으면 되지. 그래도 진우야, 아버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가면 된다. 꾸밀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냐? 조금요. 나도 그렇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긴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먼저 다녀온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평소 거래처 앞에 섰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오늘 좀 급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실은 트럭은 평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네요. 그러게요. 이상하네. 아버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트럭이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도로가 막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아버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면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계속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옆에 있던 상인이 눈치챘습니다.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좀 그렇네요. 상견례면 중요한 자리인데 걱정되시겠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의 다 왔어요.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톡톡 두드리는 모습, 입술을 꾹 다문 모습, 평소의 여유로운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빠르게 생선을 확인하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늦으시겠는데요? 아니요. 이제 가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엔 여유롭게 기다리던 신호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생선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누를 3번이나 칠했지만 손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다림질이 덜 된 셔츠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나은 것을 골라 입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울을 본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셔츠 깃이 조금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선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이신가 봐요? 네. 일 마치고 바로 오신다고 했어요. 진우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아니야.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쁘신가 보네요. 그 말투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생선 트럭이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서둘러 입은 셔츠,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머리, 멀리서도 비린내가 옅게 전해졌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생선 배송이 늦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중했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죠. 대답은 예의 바랐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었고 입꼬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버지에게서는 계속 비린내가 났습니다. 샤워를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런 일을 하시나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네. 오래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어디 다니신다고 했죠?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물을 마시며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어색했습니다. 진우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여자친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배송이 늦어져서 응. 알아. 여자친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아무도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트럭 세워놨으니까 먼저 간다. 아버지, 괜찮다. 조심히 들어가라.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고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평소의 당당한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먼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진우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둘만 남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 응, 고마워.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틀던 음악도 오늘은 켜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왜? 아버지가 늦게 오셔서.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여자친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응,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랬지?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 들어갈게. 그래, 들어가. 여자친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여자친구는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거실에는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앉아라. 여자친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너 진우랑 결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니? 네. 오늘 상견례 어땠어?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진우는 좋은 사람 같더라. 근데 말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니. 집안도 중요하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씨 아버지 말이야. 생선 장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트럭 몰고 직접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너 나중에 저런 시아버지 모시면 힘들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니? 시아버지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건강 문제라도 생기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거야. 너희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야지. 결혼은 현실이야.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소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들, 따뜻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 광경도 떠올랐습니다. 생선 트럭에서 내리는 아버지, 부모님의 굳은 표정. 여자친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오늘 시간 돼? 미안. 오늘은 약속이 있어.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힘들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바로 만났을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볼까? 오빠, 나 요즘 좀 바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여자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응,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아. 상견례 때문이야? 그것만은 아니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무슨 걱정을? 나중에 살림 꾸리고 그럴 때 너무 다를 것 같다고.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오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며칠 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안 기다렸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 응.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진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오빠랑 계속 함께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알아.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설득하면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 진우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족해 보였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생선 트럭 몰고 온 게 그렇게 창피했어? 오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알았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오빠,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달랐던 거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나도 알아. 너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오빠. 너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진우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걷던 날, 영화관에서 웃던 날, 미래를 꿈꾸던 그 모든 날들이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아버지가 데워둔 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여자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 흘리던 얼굴, 미안하다던 목소리. 하지만 결국 떠난 뒷모습.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무슨 일 있냐?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이제는 물어봐야 될 것 같구나.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잘 안 됐지. 진우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내 얼굴만 봐도 알지.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 잘 안 됐어요. 결혼 이야기.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 상견례 날 내가 저렇게 나타난 게 문제였지. 아니에요.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나도 다 알아. 그 사람들 표정. 내가 봤으니까. 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뭐요? 우리 집 말고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 몇 채 더 있다. 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빌딩도 하나 있고 월세 받는 상가도 몇 개 있어.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생선 트럭을? 그건 습관 같은 거다. 손 놓으면 무료할 것 같아서. 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돈 있는 집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 있는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놈으로 컸으면 해서.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보고 떠난 사람이면 돈 보고 다시 온 거지. 하지만 진우야, 아버지는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생선 트럭 몰고 온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떠난 사람이 억만장자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돌아온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다. 진우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줄. 미안하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진우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응, 내일 같이 가도 돼요? 아버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를? 시장이요. 아버지 따라가고 싶어요. 왜? 힘들기만 한데.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괜찮겠냐? 네, 준비할게요. 다음 날 새벽, 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춥지? 괜찮아요. 트럭 안에서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힘들면 차에 있어도 돼. 아니에요. 끝까지 볼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새벽 시장의 모습에 압도됐습니다. 얼음 위에 쌓인 생선들, 물을 뿌리는 사람들, 빠르게 오가는 손짓들. 아버지는 거래처 사람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생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는 상자를 들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천천히 해. 아버지는 능숙하게 상자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1개, 2개, 3개. 진우는 겨우 1개를 옮겼을 뿐인데 이미 숨이 찼습니다. 얼음물이 튀어 손이 시렸고 생선 냄새가 옷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진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땀이 났지만 동시에 추웠습니다. 손은 시렸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일을 마치고 트럭에 올랐을 때 진우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 괜찮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아팠고 몸 전체가 무거웠습니다. 집 가서 따뜻한 물에 담가라. 네, 진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다는 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주말이든 매일 새벽 이 거리를 달려오셨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씻고 와라. 밥 차려놓을게. 진우는 샤워를 하며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얼마나 거칠었을까. 그 손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식탁에 앉은 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다.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 줄. 진우야,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뭘 배우는가가 중요한 거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말이다. 아버지는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떠난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생선 트럭만 본 거다.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뭘 타고 오든 상관없었을 거야. 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아버지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빨리 먹어라. 식겠다. 진우는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밥이었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이 밥 한 그릇에 아버지의 새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무게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진우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아침에 일정 없어요. 괜찮아요. 진우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루 일을 끝낸 시간이었고 세상은 이제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물에 잠긴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새벽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능숙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여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에 존경한다는 것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기에. 밖에서는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생선 트럭을 모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아들. 두 사람의 아침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